안녕하세요, 박진호입니다. 여자농구 올스타 브레이크가 시작할 때 빨리 영상을 만들자고 생각을 했었는데 천성이 게으르다 보니까 미루고 또 미루다가 결국 브레이크가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시즌 후반기를 앞두고 그냥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일단 정규리그 우승과 플레이오프 진출이 가장 큰 이슈죠. 일단 정규리그 우승은 우리은행의 초읽기라고 봐야겠습니다. 13경기를 남긴 상황에서 2위와 5게임 차, 매직 넘버도 5예요. 사실 전반기 경기력과 상황을 봤을 때 우리은행이 정상적으로 경기를 한다고 치면 남은 경기에서 질 가능성이 있을까 싶은 상황입니다. 결국 남은 건 플레이오프 싸움인데요. 4위 신한은행과 5위 KB의 싸움이죠. 두 팀 모두 13경기를 남기고 있고 승차는 4경기, 신한은행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입니다. 브레이크 전 3경기 차이면 KB가 잡을 수도 있다고 봤고 사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4경기 차도 KB에게 큰 부담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기 힘들죠. KB에게는 지난 크리스마스 신한은행전 패배의 충격이 상당합니다. 그 경기를 이겼으면 승차는 2경기, 그랬으면 후반기 싸움은 KB에게 유리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렇게 되지 않았죠. KB에게는 무척 속상한 경기였을 겁니다. 2차 연장 끝에 패했는데 올 시즌 신한은행에게 2차 연장 끝에 패한 두 번째 경기입니다. 게다가 이날 경기는 심판의 경기 운영이 정말 뭐라고 평가할 수 없는 수준이었는데요. 신한은행 역시 경기를 잃었다면 심판 때문이었다고 분노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오심, 미지적 여부를 떠나 경기 운영과 상황마다의 그 판단이 정말 경기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소름 끼칠 만큼 엉망이었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KB로서는 65대 68로 지고 있던 1차 연장 종료 9초 전에 심상영의 3점슛 상황에서 심판이 바스켓 카운트를 선언하지 않은 게 정말 억울할 겁니다. 연맹에 직접 문의하진 않았지만 건너듣기로는 해당 상황에 대해 WKBL은 오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슈터가 슛을 던진 후 착지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충돌은 당연히 수비자 파울이 나와야 하지만 WKBL은 슛을 던진 후 제자리가 아니라 과도하게 앞으로 날아가서 떨어지는 선수들, 예를 들면 심성영, 김혜나, 안혜지 같은 선수들인데 이런 선수들은 정상적인 수비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비자 파울로 볼 수 없다 라고 설명을 이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도 그렇게 봐야 될까요? 유감스럽게도 그날 현장에 있던 기자들 그리고 제가 확인해본 해설위원들 KB와 신한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구단의 관계자들과 감독, 코치 등에게 문의한 결과 파울이 아니다 라고 대답한 분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전원 다 파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심판부와 다른 입장에서의 각각의 시각차가 있는 건가 싶어서 WKBL과는 관계가 없지만 현장에서 그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다른 심판분께도 한번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네, 그분의 의견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영상에서 다양한 각도의 화면이 나오는데 어떤 화면으로 봐도 심판이 파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계제가 전혀 없다. 명백한 파울이다 라고 했습니다. WKBL이 슈팅 후 앞으로 날아오는 선수들과 관련해 두고 있는 그런 기준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하는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남자 선수들도 3점 슛을 던질 때는 제자리보다 조금씩 앞으로 날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피바 규정에 몇 센치 이상 앞으로 떨어지면 충돌 시에도 파울을 불지 않는다. 이런 규정은 없다. 물론 평소와 달리 비정상적으로 파울을 유도하기 위해 날아들었다면 그렇게 판정할 수도 있겠지만 이 장면에서는 그런 판단이 있을 수 없다. 차라리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서 바스켓 카운트 판정으로 승부가 결정될까봐 부담을 가져서 불지 못했다 라고 하는 변명이 더 이해가 될 만큼 앞으로 날아왔기 때문에 파울이 아니라는 설명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슈터가 슛을 시도하기 전에 수비수가 착지 지점에 먼저 있었다면 당연히 공격자에게 우선권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슈터가 슛을 시도한 후 착지 지점으로 수비수가 들어왔다면 원칙적으로는 파울을 부는 게 맞다. 슈터의 착지 지점으로 수비수가 들어오는 상황은 슈터의 선수 생명과 직결되는 부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 애매하더라도 슈터 쪽의 입장으로 판정하는 게 맞다고 본다. KBL은 물론 피바나 모든 농구에서 당연히 그렇게 본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이날은 이 판정 외에도 김소니아 선수가 5반칙 퇴장당할 때 그리고 또 김소니아 선수가 베이스라인에서 라인 크로스를 범한 장면이 있는데 바로 그 전에 나왔던 이제 몸싸움 상황들 또 이경원 선수의 돌파를 막던 상황에서 박지수 선수가 범한 4번째 파울 이런 부분들이 좀 이해하기 힘든 판정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현장에서 기자들도 그 상황마다 좀 이해가 안 된다 이게 뭐지? 라는 반응이 좀 많이 나왔고요. 퓨처스 리그 때 제가 만났던 다른 팀 그 관계자들 감독 코치님들 다들 의문을 제기한 부분입니다. 또 이경원의 자유투 취소나 4쿼터 마지막에 볼이 림에 맞았는지를 다시 돌려본 심판의 판정도 규정상 문제는 없지만 4위 싸움에 특히나 중요한 일정이었던 경기에서 판단과 운영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나 싶을 만큼 좀 안타까웠습니다.
특히 자유투 취소권과 관련해서는 이경원 선수가 자유투 던지기 전에 심판한테 본인이 던지는 게 맞냐고 확인까지 했다는 말도 있어요. 이 경기는 KB나 신한은행 모두 경기 결과에 대해 심판 탓을 해도 심판들이 할 말이 없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KB는 이 경기와 관련해서 심판 설명회를 따로 개최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억울하지 않아서라기보다 요청해도 달라지는 게 없고 심판들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불이익만 당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연맹 경기부는 그런 불이익은 당연히 없고 올바른 판정과 심판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매일 심판 설명회가 열려도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KB를 제외한 나머지 구단들도 심판 설명회를 열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런 의견 똑같이 얘기합니다. 심판 설명회를 연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심판들도 변하지 않으며 오히려 심판 설명회를 요청한 것 때문에 해당 경기에서 심판들에게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상호 간의 불신이 상당하다는 거죠. 심지어 지금 휴식기 동안에 만나본 구단들의 코칭 스태프, 관계자들, 심지어 선수들까지 오심이나 경기 운영에서 문제를 일으킨 심판에 대해 징계가 너무 가볍다는 불만까지 나타냈습니다. 사실 여자농구를 취재하면서 선수들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화를 내고 특정 인원을 지목하는 경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WKBL의 징계 자체가 많이 가볍죠. 솜방망이에 가깝습니다. 심판은 배정 정지의 불이익을 받지만 제가 알기로 벌금 사안선이 10만 원일 겁니다. 선수들 징계도 벌금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이런 경우가 있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엘보우로 상대를 정면에서 보고 고의적으로 죽일 듯이 후려쳐도 벌금 300만 원이 사안선입니다. 물론 벌금 300만 원이 나오는 경우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상황이든 100만 원 정도면 WKBL 입장에서 상당히 중징계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출전 정지도 폭행이나 싸웠을 때가 아니면 주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엘보우를 고의적으로 때리는 것도 폭행에 준한다고 보는데 WKBL에서의 이런 징계 사례에서는 그렇게 봤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상대를 고의적으로 팔꿈치로 때려도 대략 100만 원 이내의 벌금이고요. 대신 맞은 선수가 너무 열이 받아서 맞은 게 너무 화가 나서 달려들어서 싸우면 둘 다 출전 정지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대신 맞은 선수가 달려들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때린 선수는 출전 정지를 받을 방법이 없죠. 이전에 나탈리 어처나 이사벨 해리슨 선수가 싸웠던 것처럼 그렇게 싸우게 되면 출전 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봐야 한 경기뿐이지만요. 제도의 처벌 규정이 강해지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보지만 보는 이들이 처벌이라고 느끼지 않을 정도의 처벌, 이거는 규정과 리그의 권위를 우습게 만든다고 봅니다. 연맹은 과거 심판이나 선수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싶어도 이를 국장회의나 이사회를 거쳐서 논의해야 되는데 구단들에서 특별히 언급이 없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구단들은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안건의 제안을 연맹이 해줘야 논의를 하지, 특정 구단이 이런 부분을 제안하면은 어떤 구단이 심판 징계를 강화하자는 말을 했다는 게 돌게 되고 그로 인해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불보듯 뻔한데 그걸 어떻게 구단들이 들고 나오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연맹이 먼저 해당 사안을 정식 의제로 제안해줘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는 물론 외부에서도 징계가 너무 약하다라는 말이 나오지만 그 기준이 지금까지 바뀌지 않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크리스마스 경기에서는 신한은행이 이겼습니다. 양팀 모두 판정에 대해서는 분노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충분히 근거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결과에서 신한은행이 승리할 작용은 분명히 있었던 경기라고 보는데요. 저는 올 시즌 초반부터 지적했지만 KB는 리바운드에 너무 약점을 보여요. 리바운드를 못하기도 하지만 심지어 안 하기도 합니다. 박지수 선수가 지금 체중과 근육량이 떨어지면서 안으로 밀고 들어가는 게 예전 같지 않은데 밀려 나와서 슛을 던질 때도 리바운드를 안 들어가요. 이날 전반에 딱 그런 모습이 계속 나오는데 KB는 전반에 리바운드 이미 10개를 졌습니다. 후반 이후에는 대등한 리바운드를 보였거든요. KB가 리바운드 적극성을 한 1, 2분만 일찍 차였어도 아마 결과는 달라졌을 거예요. 박지수 선수가 정상일 때 몸 상태의 30%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은 몸 상태였음에도 KB는 연장에도 박지수 선수에 대한 의존 성향이 상당히 짙었거든요. 그에 비해 신한은행은 KB보다 뛰는 양도 더 많았고 좀 더 절실함이 보였고요. 그리고 많은 선수들이 적극성을 가져갔죠. 저는 그 차이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순위는 지금 것 같습니다. 4경기 차. KB가 플레이오프를 가기 위해서는 4경기를 뒤집어야 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정상적이라면 충분히 KB가 잡을 수 있는 차이라고 봐요. 하지만 지금은 변수가 생겼습니다. 우선 첫 번째, KB가 따라잡아야 되는 경기가 정확히 4경기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현재 KB는 신한은행의 1승 3패입니다. 남은 5, 6라운드를 다 이기면 3승 3패.
그럼 이제 양팀 간의 골득실을 봐야 되는데요. 맞대결에서 KB는 2라운드에 신한은행한테 27점 차 대패를 당했습니다. 팀 간 득실차에서 현재 32점을 지고 있어요. 신한은행과 남은 두 경기에서 이기는 건 물론이고 이 32점을 따라잡아야 됩니다. 두 경기 모두 압도적인 대승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상 신한은행과 KB의 차이는 4경기보다는 5경기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삼성생명의 전력 누수인데요. 올 시즌 2라운드에서 신한은행이 삼성생명을 이긴 적은 있지만 전력 자체를 놓고 볼 때 첨예한 순위 경쟁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삼성생명이 신한은행에 패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객관적으로 신한은행이 지금 1, 2, 3위 팀을 이기는 건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요. 근데 KB는 박지수의 복귀로 BNK나 삼성생명과의 경기에서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KB가 신한은행과의 남은 두 경기를 모두 이기고 다른 경기들에서 두 경기의 차이를 더 만들면은 순위를 뒤집을 수 있는 여지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에서 변수가 생겼죠. 이주연과 키아나 스미스의 부상으로 삼성은 윤예빈을 포함해서 시즌 전 구상에서는 앞선을 모두 잃었습니다. 워낙 선수층이 두텁고 신이슬, 조수아, 이명관, 김단비, 김나연, 박혜미, 거기에 김나연, 김유선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버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신한은행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할 때 전반기보다는 더 경쟁력을 갖고 승부할 수 있는 상대가 된 건 분명합니다. 삼성생명은 객관적으로 남은 13경기에서 최소 3위를 지키겠다는 자세로 시즌을 치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2위지만 BNK랑은 반경기차, 신한은행과는 3경기차라 자칫 분위기가 떨어지면 3위를 지키는 것도 어려울 수 있어요. 대신 KB와는 7경기 차이가 나기 때문에 4위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삼성생명 주요 선수들의 부상은 삼성생명에게도 타격이지만 4위 싸움을 놓고 봤을 때는 신한은행보다는 KB에게 더 악재로 보입니다. KB가 신한은행과의 순위 경쟁에서 따라잡을 수 있는 경기의 가능성이 줄어드는 게 분명하기 때문이죠. 물론 가장 중요한 건 KB가 경쟁력을 얼마나 회복하느냐입니다. 박지수의 컨디션 회복이 중요하지만 이게 단순히 체중과 근육량 감소, 경기력 문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공황장애에서 완전히 나았냐? 사실 어느 정신과 선생님들도 이 공황장애로부터 당신은 100% 회복을 했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박지수 선수는 지금 이 부분과도 스스로 이제 싸워가면서 스스로 자기가 회복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는데 KB는 박지수만 나아지면 또 다 되는 게 아니라 박지수가 없는 동안 챔피언 시절에 힘을 잃었던 다른 선수들도 경기력을 같이 회복해야 되는 게 변수죠. 만약 KB가 경쟁력을 어느 정도 회복을 했다. 그렇다면요. 팀당 13경기에서 14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4-5경기의 차이인 신한은행과의 KB의 이 순위 싸움, 이건 온전히 두 팀만의 대결이 아니라 상위 팀의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전력 누수로 삼성생명의 상황이 변하긴 했지만 삼성생명이랑 BNK는 맞대결에서 결코 자신들이 상대한테 진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곧 플레이오프에서 둘이 2, 3위로 만나면은 챔프전에는 우리가 올라간다라고 자신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반면 우리은행을 상대로는 좀 다르죠. 우리은행은 버겁다라는 걸 분명히 느끼고 있으니까요. 4위가 신한은행일 경우 우리은행이 아주 편하게 챔프전에 선착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농구 팬들이나 전문가들도 같은 생각이죠. 순위 싸움이 어떻게 되든 우리은행이 가장 신경 쓰는 상대는 박지수가 회복한 KB지 지금의 2위 팀이 아니에요. BNK와 삼성생명 입장에서는 우리은행을 괴롭히기 위해서는 4위의 신한은행보다는 KB가 올라오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삼성생명은 지금 다른 팀의 상황보다는 본인들에게 집중해야 될 상황이라 진행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은행은 반대죠. KB가 4위로 올라오는 건 싫습니다. 박지수는 분명 확실한 변수거든요. 후반기에 박지수가 얼마나 회복을 할까 이것도 애매하고 박지수가 후반기에 완전히 올라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플레이오프에서의 박지수는 더 다를 것이다 이런 생각도 있고요. 우리은행도 올스타 휴식기에 박해진, 최희샘이 치료와 재활을 거쳤고 분명 선수층이 두터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안정적인 결과가 필요합니다. 위성우 감독은 과거 통합 6연패하던 시절 플레이오프 파트너를 고르는 운영은 하지 않았어요. 순리대로 가겠다 이런 입장이었죠. 그런데 쭉 그런 마인드로 통합 6연패를 했지만 순리대로 정규리그 1위 싸움을 끝까지 하다가 삼성생명에게 플레이오프에서 호되게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빨리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짓고 플레이오프를 위한 안배 그리고 비교적 부담이 적은 상대를 선택하는 운영을 할 수도 있어요. 사실 이거는 어느 종목에나 존재하는 상위팀의 프리미엄이죠. 게다가 WKBL은 이번 시즌 삼성생명이 2라운드 우리은행과의 경기에서 파격적인 선수 구성을 내세웠다가 41점 차 패배를 당한 것에 대해 특별히 나서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선수로 최선의 경기력을 보여야 한다는 걸 강조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판단하면 감독에게 벌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부과하고 해당 구단에도 견책해서 경고를 줬던 KBL과는 분명 다른 스탠스입니다. 그 경기 이후 우리은행을 상대하는 팀들 대부분이 해보다가 안 되면 힘 빼고 그냥 다음 경기 준비하는 모습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굳이 우리은행이랑 해서 피보고 다음 경기에서도 안 좋은 영향을 받을 필요 없다는 거죠. 3라운드에서 삼성생명이 본격적으로 한번 빡겜을 하기 전까지 우리은행 입장에서는 뭔가 할만하면 김 빠지는 경기의 연속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상위권 팀들이 플레이오프를 대비해서 상대를 고르거나 더 좋은 포지션을 찾기 위한 안배나 조율을 해도 적어도 이번 시즌은 그에 대해 연맹이 나서서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요. 네, 이제 각 구단별 후반기 포인트를 이제 하나씩 짚자면요. 1위 우리은행은 박혜진과 최희샘의 컨디션이 어떨지, 그리고 정규리그 우승을 언제 확정하게 될 것인가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2위 삼성생명은요. 윤예민에 이어 이주연, 키아나 스미스도 빠진 상황에서 두터운 선수 중에 얼마나 위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까, 이게 될 것 같습니다. 3위 BNK는 사실상 2위의 무혈 입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플레이오프와 그 이상을 위해 얼마나 경기력을 다져가는 후반기가 될지가 관건일 것 같고요. 4위 신한은행은 4위를 지키는 힘, 결과적으로 2, 3위 팀과의 경기에서 얼마나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느냐, 이게 변수가 될 거고, KB는 계속 언급했듯이 박지수의 회복, 6위 하나원큐는 기존의 중심인 신지영과 양인영이 부상과 부진으로 주춤하던 사이에 결과는 사실 1승 15패였지만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춰갔던 어린 선수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지영과 양인영이 복귀한 다음에 지금 맞춰가던 어린 선수들과 얼마나 조화를 이루느냐, 이게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대충 정리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얼른 시간을 잡아서 안덕수 위원과 함께 경품 당첨자도 발표하고요. 안팎에서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